제적대의원 121명 중에 6분 참석하셔서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가 계획되었습니다. 계획 소론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3차 임시 중문위 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정된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 최인혁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 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전학대회가 소집되는 이유는 학생회칙 제4장 30조 1항에 의해 총학생회장 탄핵은 전학대회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발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12월 8일 동아리원 회장님으로부터 30인의 연서 발의 제출이 있었고 이에 30조 2항에 따라 금일 오늘 전학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의원분들 최대 앞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쪽에 참관인들이랑 구분이 돼야 돼서 일단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의원님들 좀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은 저기 한쪽 문만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세야 돼서 한쪽 문만 사용하는 것 좀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의사 시행세칙 확인이 있겠습니다. 이거 PPT 좀 넘겨주라. 회의 진행의 원칙, 1. 공개의 원칙. 이에 따라 공개 당첨 공개 기록 발표를 실시한다. 단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비밀에 요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 징계에 관한 건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회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정족수의 원칙. 제4장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제9조 의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4장 제5조에 규정된 권한 중 제1항 총학생 회칙 제정 및 개정, 제2항 총학생회 회칙 제정 및 개정, 제4항 학생회비 심의, 제4응 제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것은 제적대의원 2분의 1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3. 1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 상정하여 다르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지 않는다. 4. 발언 자유의 원칙. 5. 다수결의 원칙. 6.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7. 일사부재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권한심의 3분의 1 이상 동의 표결로 의결할 수 있다. 8. 회기 불개석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뤄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다음 필요할 경우 기한부 안건 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회의 용어. 1.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 기간을 말한다. 2. 개회. 회의 처음 시작을 말한다. 3. 폐회. 회의의 끝. 4. 휴회.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 5. 독해. 의안 심의 제절차 1. 독해, 제안 설명, 질의 토론. 제2독해, 축조 심의 수정. 3. 독해, 총괄 심의 채택. 3. 회의록 통과.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 정적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4.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규칙. 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발언 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 요지를 밝히고 다음 부연 설명을 한다. 3.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한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제한한다. 4.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운영위원회들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5.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토론 종결. 과반수 이상 찬성, 찬반 토론이 없이 종결 시는 3분의 2. 6. 개의안. 제출 여부. 확인 및 제안 설명. 개의안은 주문이 확인으로 확정. 개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7. 개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8. 개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9. 토론 종결. 10. 개의안에 대한 표결. 개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한다. 단 제출된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미리 심의 과정을 다시 거친다. 6. 전학대회 성원들이 할 수 있는 주요 발언의 종류. 1. 질문 발언.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 2. 의사 진행 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자나 성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 규칙 발언. 회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4. 찬반 발언.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발언. 5. 신상 발언.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적인 내용을 말하는 발언. 7. 의안의 종류. 원안. 학교 대의 체계에 근거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특히 중앙운영위원회의 안을 지칭한다. 2. 개의안.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를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지청이 있으면 진행자는 이를 먼저 표결한다. 3. 수정 동의안. 제출된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제청이 있으면 진행자가 원안 제출자나 전체 성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견안. 원안과 달리 의안 상정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 처리는 원안과 이견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 8. 기타. 그 밖의 의사 진행 규칙은 일반적인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네, 다음 순서는 서기장 선출인데 저희가 일정이 빠듯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을 작성할 인원을 못 구해서 일단 이 회의는 녹음한 후에 추후에 속기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있나요? 반대하는 분들 없으면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임시로 서기장 한 분이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한 분 지원해 주실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서기장님이 뽑히면 그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그 녹음 내용 답변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서 서기장님께 보여드릴 계획인데 혹시 대표로 녹음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녹음하시고 됩니다. 서기장 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녹음을 최대한 잘 들리는 앞쪽에서 해주시겠어요? 혹시 직책이랑 성명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서기장 선출 밑에 속기사는 제가 저번에 했던 전학대회에서 실수로 수정 안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논의안건으로 제3차 임시주문위를 통해 논의안건의 3차 임시주문위를 통해 상정됐으며 안건은 1번 총학생회장 탄핵소추안 발의 승인, 2번 학생 총투표관리위원장 및 구성, 이 무안이 상정됐고, 그리고 임시전학대회가 임시중앙운영위원회에서 또 얘기된 게 이 사안 전에 탄핵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총학생회장님과 그리고 고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정하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이 논의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약간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은 받지 않고 입장문만 듣는 것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합의했습니다. 일단 사무총회 의정 하부님부터 먼저 보셔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부 1학번 노유정입니다. 공사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대자보와 공청회를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의원분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자보에 썼듯이 총학생회 측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공사장학금을 추가 수혜하였으며 그 금액을 총학생회 측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들은 바로는 총학생회는 최대 국장 8명, 차장 8명이 수혜 가능하지만 2학기 때는 국장 3명, 차장 4명이 수혜하였다고 전 부총학생 회장님께서 공청회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소문상 120만 원이라는 정확한 금액과 그 금액을 받았던 특정과를 들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학생복지팀과 총학생회 측에 연락을 드렸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가로막혔고 총학생회 소속 임원이 국장 차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볼 수 있게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자료에는 국장 3명, 차장 4명이 수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개인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였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복지팀 측에 전달한 자료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메일을 보낸 것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종이로 출력해서만 전달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함을 무릅쓰고 혹시 최종 수정일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최종 수정일은 제가 사무국장을 만나기 바로 1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학생복지팀에게 제출한 자료와 대조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 학생복지팀 그리고 저 그리고 약학대 회장님 그리고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사무국장, KDBS 두 분과 7자 대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학생회장과 사무국장은 국장 3명, 차장 4명이 수혜했다고 거짓말을 치셨습니다. 그 후 학생복지팀을 제외한 6명이서 동의서를 받아오고 그 다음날 그것에 대해 화분이 단톡방에 전파를 한 뒤 학생복지팀 측에 전달을 하여 연락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겠다는 총학생 회장님의 확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보다 더 늦게 확인서를 연락하셨으며 단톡방은 만들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약속을 안 지키시었기 때문에 부총장님과 교학처장님을 만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드리자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라는 답변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기한 의혹이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복지팀 측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을 불가능하다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총학생회 봉사장학금 과대 수령, 두 번째, 총학생회 측에서 봉사장학금 명단을 최종 수합한다는 것을 악용한 금액 불법 수령, 세 번째로 총학생회 측의 공문서 위조, 네 번째로 2017년 인권복지위원장의 허위 대리 수령, 다섯 번째로 대자보를 통해 게시한 사용 내역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통해서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문이 멤버들을 비롯한 화분이 멤버들께서 이 사실의 진위를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르는 처벌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이후로 고발장을 제출한 학우분들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 학우분께서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발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 고발을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고발을 하게 되면은 학교 이미지 전체가 실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을 생각하고 않지만 최대한 학교 측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고발한 학우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 학우가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쪽지를 받게 되었고 2017년에도 봉사장학금 부정 수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현재 총학생회장인 이희훈 학우가 도총학생회장이었을 당시 같은 통계학과인 16학번 후배의 명의로 70몇만 원이었던 것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차장 금액인지 국장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16학번 후배의 이름을 총학생회 명단에 올려서 봉사장학금 입금받도록 한 뒤 다시 자기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니 최소 2017년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노유정 학우에게도 전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총학생회를 처벌할 수 있게끔 많은 대의원분들이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총학생회장님의 입장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2018년도 총학생회장 이희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여기 관련하여서 들어오실 때 준비한 자료들을 한 번씩 봐주시고 거기에 관련하여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컴퓨터실에 제가 관련하여서 이렇게 좀 이미지 파일들을 PPT로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입니다. 네, 저는 2017년도 12월 1일, 바로 지금부터 거의 한 1년 전입니다. 저는 하구를 부른데 또 지지를 통해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구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성실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와 다름없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전학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31대 총학생회장 이희훈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유정 하구분께서 의혹을 제기해 주셨듯이 인사와 더불어 봉사장학금 부정수의 의혹으로 인해 하구분들의 또 학생회에 대한 명예실추, 그다음에 하구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하여서 봉사장학금 부정수의 의혹에 있어 저의 공식적인 답변은 많은 인원의 집행부를 편성하여 일의 편리성을 보장받기보다 인원 감축을 통해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하려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에 의한 최대한의 노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하여서 지금 이미지 파일들을 제가 좀 크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총학생회 봉사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려대학교 장학금은 총 3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장학금, 그다음 두 번째 정의장학금, 그다음 세 번째 진리장학금. 각각 3가지 예산은 처음부터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고 자유장학금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진리장학금으로 가서 정의장학금으로 가서 면학장학금으로 충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부터 자유, 정의, 진리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봉사장학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장학금입니다. 자유장학금에는 학생 자치활동 장학금,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봉사장학금, 세 번째는 특정을 지어서 나타내지 않고 그냥 기타라는 명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에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처음부터 총학생회 국장 8명, 차장 8명으로 예산이 초기부터 편성이 되어 있으며 남은 잔액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 예산들을 사용할지에 관해서는 알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네, 제가 관련하여서 이 절차에 관련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관련하여서 저희 총학생회 학생 지원비로 포함된 예산에 관련하여서 제가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에 밟지 않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준비되었던 예산인데 이 예산들이 만약에 학생 자치 지원비로 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총 8개의 부서에서 국장 1명, 차장 1명씩 구성되어 수 있는 것을 4개의 부서로 저희가 올해 구성을 하게 되었고 수혜 가능한 봉사장학금을 나머지 4가지에 대한 수혜 가능한 봉사장학금을 수혜하게 되었고 총학생회 기금으로 학생자치지원비로 쓰겠다는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작게는 저를 믿어주신 동기와 그다음에 선후배 및 총학생회 집행부원들 나머지 학우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관련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학생 회비에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총학생 회비입니다. 총학생 회비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학기, 2학기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1학기 같은 경우 2,200만 원이었던 총학생 회비가 지금 2018년도 1,500만 원, 그 다음에 2학기 기준으로는 1,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5년도에 저희가 대학 구조평가 이후로 인원 감축에 따른 사항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그다음 또 그와 별개로 학생회비를 좀 더 내는 이제 학우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학생 지원비로 그다음에 학생 자치를 위한 복지비로 쓸 수 있는 것은 학생 회비가 있고, 두 번째 저희 등록금에 포함된 교비 안에서 학생 또 지원비로 쓸 수 있는 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동제, 그다음에 이제 고연전의 약간의 예산,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비, 그다음에 단과대학 및 학과 지원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대동제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적혀 있듯이 현재 대동제 저희가 교비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4,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기준 2,200만 원에서 1년씩 2014년도에 3,200만 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또 1,0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현재 4,200만 원까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상승이 없었습니다. 15년도부터는 저희가 대학 구조 평가를 받고 난 이후로 긴축 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 지원비가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학교로부터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무리한 적립금 사용, 대략 500억 정도의 적립금, 수십 년 동안 모은 500억 정도의 적립금에서 375억, 대략 400억 대부분의 적립금이 문화스포츠대학, 그 다음에 산학협력관, 그 다음에 전문이적봉사 여기에 쓰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재정난을 학교에서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서 18년도 2월달 진행했던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자치 지원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확답과 동시에 부서별로 지금 15% 감축이라는 공고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포함된 교비인데도 불구하고 부서별 인하 과정에서 다른 사항이 아닌 학생들로부터 있는 지원비에 관련하여서 15% 감축은 약간 좀 부당하다고 느꼈고, 거기 관련해서는 학생 지원비만 다시 유지하는 방향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남아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저희 총학생회비에 점점 줄어드는 예산과, 두 번째 학교로부터 이제 지원비의 부실한 지원으로 인해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세 번째 관련하여서 장학금적인 부분을 저희가 학생회비 예산으로 쓴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PPT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4명 1학기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국장 4명, 차장 4명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남은 장학금에 국장 4명분에 관한 장학금에, 그 다음에 차장 4명분에 관한 장학금에서 1학기 때 총 780만 원 관련하여서 2학기 때 한 친구가 군대를 가서 국장 4명분, 그 다음에 남은 차장 5명분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를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PPT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쓰인 게 세무사 초청 강연이었습니다. 저희가 1월달인가요? 2월달 학생회를 시작하기 전
학생회비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학생회장 또는 총무들도 관련해서 지식이 좀 부족하기에 세무사 초청 강연을 통해서 3월 학기 시작 전에 한번 행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3월달 이전에 진행을 하였고 나머지 그에 관련해서 예산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9월달까지 그렇게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가 그 장학금 중에 일부 30만 원을 2월달에 진행한 금액을 9월달에 되어서야 세무사분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관련하여서 사실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통장에서 나갔던 장학금을 출금 내역을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대동제 예산 관련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200만 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사생의 오픈하우스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나마 좀 넉넉한 예산으로 진행을 하였지만 타대학에 비해서 저희 학교 축제가 좀 부실하다는 것은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학금을 좀 더 1년에 한 번뿐인 축제인 대동제에 쓰이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장학금 중에 일부 521만 500원을 대동제 예산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서도 영수증을 따로 청구를 받게 되었고, 네, 나머지 이제 예산입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당겨주시면, 네,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받았냐,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받지 않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봉사장학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저희 책임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관련하여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전체 국장 차장분에 관련해서 받은 금액에서 지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학우분들에게 늦게나마 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올해 선거를 나오게 된 18년도 저희 부총학생회장, 더군다나 아까 노회장하고가 의혹을 제기해 주신 저희 사무국장이 저희 봉사장학금을 수합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각 단위에서 만약에 단과되면 단과대에서 그 장학금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장학금을 수합을 하여서 학생복지팀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학생복지팀에 제출하기 전 사무국장은 일단 수합한 자료로만 가지고 그게 맞다는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추가적인 기입을 통해서 학생복지팀에 따로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저희 부총학생회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부분인데 나머지 관련이 없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몰랐던 친구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나마 지금 제 입장을 전달해놓은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또 설명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혹과 관련하여서 만약 처벌이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 및 학교 규정에 따라서 다 뜻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모인 자의 학생 대표 학생회 차원에서도 벌이 필요하다면 경호위 학생분들의 의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너진 학생의 신뢰와 불거진 갈등으로 인해서 학우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부분, 더군다나 지금 학생회에 관련하여서 실추하게 된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학생회 분들도 계시고 올해 선거를 통해서 또 당선되신 학우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좀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사건이라든지 재발 방지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학생회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하여서 너무 학우분들의 또 명예라든지 실추에 대해서 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이게 살아나서 어떨 때는 학생회가 정말 학교도 하지 못하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세종 캠퍼스에 관한 힘이 필요하면 학교랑 또 협의해서 저희 세종 캠퍼스의 또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전학대와는 좀 관련해서 좀 외람되지만 중요한 사안이라서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캠퍼스,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 3개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총장 후보자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관련하여서 서울 총학생회, 그 다음에 저희 세종 총학생회는 각각 서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총장 후보자들이 어떻게든 저희 세종 캠퍼스에,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 더군다나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19시 기준으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학생들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19시 똑같은 19시 기준으로 저희 세종 캠퍼스 13%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하여서 좀 더 준비가 부실한 점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며 혹시 지금 시간이 저희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진행이었는데 혹시 지금 온라인 투표를 아직까지 안 하셨다거나 혹시 주의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꼭 저희 그 온라인 투표 한 1분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울 캠퍼스에 좀 밀리지 않는 세종 학생들의 또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련하여서 총장 선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4년 동안의 행정적 동단아 행정 및 행정 및 운영을 전담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간편에 좀 예를 들자면 저희 수십 년 동안 적립금을 모아왔습니다. 90년대 독립채산제, 서울하고 다르게 이제 교육 운영을 진행하는 제도 독립채산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모은 적립금 500억이 있었습니다. 항상 몇 년도부터 비전 2020, 2025 그렇게 시작을 하였고 문화스포츠대학 교육도, 그 다음에 전문이전공사, 부족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언제쯤 시행될까 항상 연기만 되었던 그런 공사가 올해 총장님 말 그대로 사인 하나에 저희 적립금 대부분인 500억에서 400억이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총장님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서 다음 차기 총장님께서 저희 세종 캠퍼스에 좀 더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학생들한테 그 우선권이 좀 보장될 수 있게끔 저희 총장 온라인 투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관련하여서 다른 사안으로 너무 좀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임시 중훈위에서 이런 탄핵과 관련된 사항은 이때까지 계좌보나 그리고 오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의 입장이 표명됐다고 그 중훈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은 받지 않고 한 5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의결할까 하는데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 54분이니까 8시 59분에 의결하는 걸로 하고 잠시 각자 생각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석 인원 96분인데 혹시 주변에 아직 안 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바로 의결 진행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 탄핵 소추안 발의 승인에 대해서 찬성하는 인원 명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반대하시는 분들 명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권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분들이랑 제적 인원이 지금 찬성 반대 기권 손 드신 분들이랑 제적 인원이랑 안 맞아서 네, 제적 인원 다시 한 번만 세볼게요. 아 제석이요. 다시 한 번만 제석 인원 세주시겠어요? 네, 명찰 받으신 대의원 분들은 다 명찰 들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아까 전에 재석 인원 셀 때 잘못해서 재석 인원이 103명이고 총 손들어 주신 분이 103명이 일치돼서 네, 그 탄핵안은 3분의 2 이상 가결돼야지 통과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3분의 2 이상 됐을 때 통과되고 네, 찬성 52표, 반대 11표, 기권 41표로
같이 하겠습니다. 찬성 50표, 반대 11표, 기권 41표로 총학생회장 탄핵 소추안 발의 승인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논의할 건 2번인 학생 총투표관리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건으로 올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한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그냥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순서로 회의록 검토. 회의록 검토는 저희가 녹취를 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18년 하반기 임시전학대회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대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